아니 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도대체 전두환 씨를 노렸던 그 집단 누굽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미얀마, 버마에서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뭔 주석이요? 이 둘 사이가 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원래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싫어하잖아요. 이 김일성이 전두환을 아마 남한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아하.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필리핀에 도착한 전두환 그에게 닥치는 운명은 필리핀 순방 이튿날이죠. 원래는 그날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필리핀 대통령이 같이 만찬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전두환을 필리핀에서 암살한다는 첩보를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실패로 끝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또 가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오기로 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진짜 집요하게 달라붙어 다니네. 진짜 멀리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8월 16일 오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4개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등 5개국을 공식 순방하기 위해 장도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순방 예정이 없던 타국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의문의 일본인 관광객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1982년 8월 4일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샤에 있는 국제공항에 일본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한 나라를 거쳐서 착륙한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다른 관광객들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입국장 앞에 피켓을 들고 마중 나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말단 외교관은 두 일본인에게 바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여권을 보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권이 깨끗했어요. 잊을 수가 있나? 이 외교관은 그걸 보고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출입국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들어온 게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안 찍어줄 수가 있지? 바로 이 사람들은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들이에요. 당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력이 강했던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어요. 네, 맞아. 거기에 현지 콩고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 어떻게 해서 도장을 찍지 않게끔 조치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죽여야겠다. 네네. 누구를 전두환을 이렇게 결심한 거죠. 자,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이 공작원들을 마중 나갔던 북한의 말단 외교관을 오늘 휴민트로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 전에 외교관의 망명 아마 그 최초 아니었을까요? 뭐 김정일 말이 처음으로 조국을 배반한 외교관. 와, 저도 너무 신기하고 아니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진짜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암살 이 계획에 투입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공화국,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네. 바꿨는데 거기 이제 3등 서기관 했었는데 갑자기 불려 나가서 그래서 뭐 조국 통일을 위한 대업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으니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작전에 투입이 된 거죠. 저한테는 임무를 안 내주고 그때 과제만 주는 거예요. 네네. 그때 당일 과제만 주는 건데 공항에 가서 두 사람을 데려오되 여권에 그 사람이 여기 자유공화국에 들어왔다는 게 찍히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도장이 안 찍히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돈이면 다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돈이면 되는. 국정경비 책임자가 잘 아는 사람이라 친구가 오는데 사실 불법적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당신이 위험을 무릅써야 되니까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뭐 돈을 마음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저는 그때 달러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뭉치로 예. 한 30만 불 정도. 당시에 당시에 달러 힘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장 안 찍히는 대신 3억을. 양심이 있어서 1,000불만 뽑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냥 콩고 그 당시 뭐 한 달 월급 얼마였겠어요? 막 북경경비대 대장이 그때 한 캡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300불, 250불, 300불. 아니 그러면 암살을 계획한 목적지가 어디였던 거예요? 목적지가 좀 의외예요. 바로 가봉이었습니다. 가봉.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일단은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리고 가봉,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인데 이 세 번째 목적지 가봉이 바로 그들의 거사의 타깃 목적지였다는 거죠. 아프리카 4개국 중에 왜 하필 이 세 번째 가봉을 택했는지가 저도 좀 궁금해요. 케냐는 북한 대사관이 없고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나이제리아인데 나이제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나이제리아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가봉은 요게 남과 북과 똑같이 수교하면서 약간 북한 쪽에 기울여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친북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친북적인 국가들에 가면 아무래도 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좀 봐줄 거라는 여러 가지 작전상 계획을 짜서 가봉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합니다. 1982년 8월 22일 전두환 암살 작전 D-Day 그날 오전 10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 뭔가 순방이 삐그덕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전두환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극대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나라 이 강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통은 타국의 대통령이 도착하면 공항에서 그 나라 국가를 연주해 주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내릴 때 동해물과 배 애국가가 나와야죠. 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북한 애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아침은 빛나라. 잘못 친 거지. 그러니까 딱 듣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특히 군 출신은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아침 하다가 아이고 띡 은근히 동해물과 하면 저는 에이 하고도 그냥 갈 텐데 무려 계속 틀어버렸구나. 1분간 어떡해. 북한 애국가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일정은 다 나왔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남북을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군부 독재 군인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적국의 국가를 1분간 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죠. 그렇죠. 결례로 떠나서. 그래서 대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번 순방 취소하라라고 노발대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봉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이 사건이 무마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서 암살을 하자라고 계획을 해서 여기까지 온 북한 공작조. 과연 가봉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9월 1일 오후 전두환 대통령은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순방을 안전하게 끝나고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작전에 실패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당시 공작조, 그러니까 박사님 포함해서 이 시점에 어디 있었나요?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리브르빌 현지에 가봉 수도에 있었고요. 예. 다 이제 되는가 보다. 이제 고생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무선 통신이 들어왔고 무전이요? 무전이 들어왔는데 딱 한마디가 작전 취소다. 직전에. 정말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말 운이 정말 그 운이 뭐 좋다고 할까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공작을 해체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 전날에 김정일이가 이거를 김일성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든 건 김일성이 아닙니까? 김일성이는 전혀 몰랐고요. 아. 김정일이가 모든 계획을 짜고 82년도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입니다.
예수를 받았을 거지. 뭐 당 가져가고 완전 가져가고 이제 외교도 80년도에 다 가져갔거든요. 김정일이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버지 몰래 예. 큰 공을 세워서 아버지한테 정말 최종 도장을 찍으려 한 게 아닐까. 그런데 하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루 전날에.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김일성한테 가봉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돼. 김일성이가 대노를.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내가 6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든 공이 얼마고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왜 아프리카에서 하느냐. 그래서 한 방에 끝날 수 있지, 관계가. 취소하라. 김정일이 말씀으로 연락이 됐고 근처에 그날에 딱 한 번만 연락하게 됐을 때 그냥 모든 것은 취소하라. 와, 이거 무전 안 닿았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 가봉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이 부자지간의 분열로 예, 어긋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9,650km를 날아가 미얀마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거는 진짜, 저희 현장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일행은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83년입니다) 미얀마 국립묘지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러 간 전두환을 노린 테러. 이때 참배에 동행한 정관계 이사 17명이 희생했습니다. 이게 약간 82년도 그게 약간 쉬쉬하면 조금 돌았거든요. 외교에서. 근데 드디어 터졌구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김포공항에 왔어요. 예. 사실 원래 일정대로면은 10시 30분에 그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미얀마 외무상이 5분을 늦어버려요. 근데 이 사실을 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5분 늦을래. 나도 5분 늦을래. 라고 해서 5분 늦게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는 10시 30분에 성급하게 눌러가지고 실제로 아직 전두환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미리 기다리던 수행원들이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진범이 결국 잡히잖아요. 네. 그때 봤었 이 인물이요. 이 인물인데 강민철 씨.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자폭 후에 모든 걸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2008년에 그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죠. 마감했죠. 예. 고영한 박사님께서 그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이만갑에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텔레비에서 막 얼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얼굴을 내가 본 사람이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근데 사망했던 분들은 사진이 오래 공개가 안 됐어요. 잡힌 사람. 근데 그 잡힌 사람이 제가 82년도에 있던 그때 돌아다니던 일본 사람 행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뒤에 다섯 사람. 강민철 방금 봤던 강민철. 정말 충격적으로 받았던 대박이다. 한국 와서 수사할 때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82년 시도도 모르고 있었고 83년도 시도도 모르고 있었고 한국에서 그 부분을 91년도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다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맞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오래 감옥소에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북한이 전두환 암살에 성공을 했어도
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혹은 왕상이 그게 좀 더 뭐 용이해졌을 거라고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고현 박사님은 지금 이 일에 깊숙하게 당시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을 하셨지만 어쨌든 가담을 하셨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 사망. 예. 뭐 최종적으로는 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4.19도 거쳤고 5.18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적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거든요. 뭐 대통령 하나 없어지면 여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아니 뭐 하나만 없어지면 뭐가 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잘 알고는 있어요. 북한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내부 심리까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두환 암살이 성공했다 그래도 과연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전체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 절대로 아니다. 예.